이제는 리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제가 과연 리더인가? 그런 이미지를 어떤 것을 갖고 있나? 제가 리더상을 갖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이런 모습으로 나는 조직을 이끌고 싶다.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볼 거예요. 자, 우리 스님들, 자,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끌어가는 사람. 그렇죠. 그게 리더죠. 근데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요? 그런 분들은. 리더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내가 표현 못하는 부분들이 여기까지는 다 들어있어. 근데 저는 자꾸 여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꾸 우리 대표님들에게 지금 저도 솔직히 덥고요. 지금 계면자가 쪽팔리고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공간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게 잡았자 의미 없고요. 분위기 잡았자 필요가 없어요. 함께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 과정 속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돼. 그리고 거기다가 저만의 철학을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인생의 멋짐이에요. 이게 바로 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저는 같이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소통하기 위해서 힘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속도예요. 속도. 파워를 이길 수 있는 게 스피드. 스피드, 속도를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플렉스블, 유연성, 유연함. 힘과 속도를 다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유연함이에요. 자,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연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대처 능력이 다 있죠. 우리가 한겨울에 대나무가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눈발을 맞아도 부러진 것도 있겠지만 결국 어때요? 휘어지죠. 그리고 봄 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원위치 되잖아요. 바로 인생이 그러는 거죠. 바로 제가 주인공도 분명히 그걸 저는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쿠션적인 제 인생이 있어야 돼요. 유연해져야 돼요.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게 리더인 거죠, 이제는. 세상에서 원하는 리더상으로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인함보다 부드러움보다 때로는 그런 유연한 리더가 요즘 세대에서 원하는 리더상입니다. 노자사상. 어떻게 인문학에서 문학, 사학, 철학이 들어가요. 그 철학 쪽에 인문학을 문사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철학 속의 한 공간들이 역사에 맺었던 그런 선인들의 좋은 말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포리즘이라고. 그게 뭐냐면 격언. 좋은 이야기들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 대표님들에게 야, 이 한마디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뭐 악법도 아시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지켜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몸속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리더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따라다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추종자나 부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리더십은 뭐라고 할까요? 리더십이 뭐예요? 그러면 리더십. 리더십은 뭘까요? 바로 이거죠.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서요. 그 조직에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지만이 진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저만 잘 먹고 저만 잘 나가고 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리더십이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상생 공간이 될 수 없으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저 혼자만이 수직으로 올라갔다 수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둥글둥글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겸양의 리더과 정말 따뜻한 인간 정신이 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리더십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세상이 혹시 전부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행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여행 좋아하시죠? 네. 여행은 그렇죠. 처음에 여행 출발하기 전에 부푼 꿈 설렘. 그렇죠. 진짜 그렇죠. 그 설렘을 갖고 계시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껴요? 내가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그런 새로운 문화를 접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문화를 접목하다 보면 이제 어때요? 저 눈이 이제 광안의 눈이 뜨기 시작하죠. 아, 세상에 또 저런 것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여행을 다녀와서는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요? 추억을 갖고 우리가 그 속에
저를 또 담아보고, 아,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또 이렇게 여행 다녀옴으로써 저의 새로운 또 앞에 보이는 미래가 또 꿈꾸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접목하고 또 새로운 이미지의 세계를 보실 줄 아시라는 게 그 여행이 참 멋 아닐까요? 그래서 인생은 어떤 분은 대답이 없는 여행이다. 여행은 어떻게 보면은 답이 없어요. 왜? 인생도 답이 없죠. 그래서 현존하는 이 공간에서 함께 있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답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문해라고 우리 공감합시다. 여기서 소통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는 항상 생각하는 여행,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내가 그 높이에 발견할 수 있는 여행,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저만의 마인드, 나만의 독창적인 마인드 강화를 위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었죠. 저만의 마인드 강화를 위해서 우리 대표님들은 어떤 강화를 하고 계셔요? 인생은 그래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 대부분 이렇게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이야기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의 체면에 내 스스로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내 매너리즘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저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살릴 수밖에 없어요. 이상형으로 높게 보고 자꾸 내 철학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표현해내고, 그리고 또한 그 표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동료들에게 정말 함께 가자고 상생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이게 진짜 리더인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가 마인드 강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더의 5가지 덕목에는 무엇이 있다? 자, 온. 정말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지러야 돼요. 그리고 또요, 공경할 줄 알고, 검소하고요,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리더의 덕목이라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님들을 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에 딱 2부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대표님께 딱 여쭤봤어요. 다 하고 계셔요. 여기 포함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혹시 베풀고 계십니까? 그건 진작에 하고 있어요. 딱 하는 거예요. 이 나눔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리더인 거죠. 자, 진짜 리더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자양분이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래서 디딤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 정말 또한 우리 이웃이 주변 나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준 거, 진짜 리더인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는 4가지 리더형을 우리 대표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4가지형 리더를 잘 보십시오. 과연 내 조직 속에서 이 리더가 과연 필요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조직의 문화 속에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리더들은 정말 내가 제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도적 리더예요. 주도적이라는 거 벌써 뭡니까? 내가 이끈다는 거죠. 바로. 그런데 이 주도적 리더, 혹시 이런 이미지상에 강하신 분, 저 이런 스타일이다. 아, 우리 대표님. 네. 항상 리더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신다. 자, 그런데 내용을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주도적 리더들은 보통 이런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주어진 목표를 위해 도전적이다. 아주 도전적인 스타일로 자꾸 미래의 가치를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퍼스트 무브는 먼저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먼저. 즉, 깊이 판단하지 않고 생각의 철학을 갖지 않고 먼저 몸부터 행동하는 스타일. 이것을 주도적 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직의 활력을 불러넣고요. 상당히 에너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어서 막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악력을 갖고 있어요. 주도적 리더 이분들은. 그런데 단점을 보니까 어때요? 왜 실패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지에 도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렇죠. 그런 복병이라든가 안 좋은 경향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경향들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주도적 리더는 바로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판단할 줄 아셔야 돼. 그 판단을 가지고 움직일 줄 아셔야 되만이 이런 안 좋은 영향들을 다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리더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바로 휴식을 좀 취하게 하셔야 돼요. 너무나 앞서가고 너무나 나만 따라와라고 자꾸 유도를 해버리니까 타인들은 그 생각의 기준의 가치를 저는 여기까지만 가고 있어도 이미 폭넓은 세계를 볼 수가 있는데 엉뚱한 생각까지 계속 데리고 가려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잠시 우리 휴식 좀 하게요. 방금 일부 강의를 하다가 우리 대표님들이 보니까 많이 피곤해 하시고 약간 힘들어 하시는 모습 속에 제가 그냥 그대로 가려고 했었는데 휴식을 잠깐 취했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 속에 그분들에게도 잠깐 휴식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충전이 되고 에너지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또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대응적 리더가 있어요. 이 대응적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바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방법으로만 대처해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행동으로만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만. 그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따라만 다녀. 따라만 다녀. 그리고 상황에 따라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어떨 때는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늘 평균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떨어질 때는 중간만 가도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 가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실패는 없죠. 이런 분들은. 지금 원하는 게 우리가 실패 없는 삶 속에 이대로 그대로 안주하면서 사는 걸 좋아하십니까? 더 성장해야죠. 더 올라설 수 있는 단계를 밟으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리더가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런 리더일 때는 어때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때합니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앞 서두에 이야기했던 바로 동기부여를 통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나의 원인, 문제점,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제가 또 리페어, 재교육을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변하고요. 또 제가 성장의 높이를, 목표를 또 세워서 또 제2의 성장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리더가 저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수동적 리더. 어떻게 생각되세요? 능동적과 수동적을 바꿨을 때 수동적은 어떤 생각이 드셔요?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피동적이죠. 시키는 일만 하고 정말 자극이 없고 도전심이 없고요. 어떻게 돼요? 성장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항상 그렇고 그렇게만 살아. 지금 내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리더가 형성되었거나 내 조직원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바꿔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이런 결단력, 이런 통찰력과 직관력을 말씀드렸죠. 지혜 속에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속에 대처할 수 있는, 왜? 조직의 일원에 문화를 해를 끼치는 부분의 사람들은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눈물이 나더라도요, 읍참마속이라 해요. 그런 부분들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내가 강단 있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조직이 파괴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조직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 보세요.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리더상이 탄생이 돼서 다시 활기가 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리더가 탄생이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제 방어적 리더예요. 디펜시브. 너무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조직에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만 갖고 있고, 그리고 안 되는 일만 열거를 하고요. 그리고 자꾸 남의 탓만 하고, 그리고 어때요? 이런 갈등 요소를 조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구성원에 이런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씨앗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정말 그래요. 방어적 리더는 정말 조직 문화에 가장 큰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요? 이런 뒷담화하고 무례한 행동도 하고, 특히 이 소극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조직에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조직을 해를 가장 끼치는 게 뭐예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뒷담화해서 난도질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제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4가지 리더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요. 그래서 이런 방어적 리더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죠? 강력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야지만이 그 조직이 살아요. 그 문화가 살아요. 그 환경이 살면서 이제는 새로운 새살이 돌아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런 조직의 이론에 그런 여파를 끼치고 있지 않나. 혹시 제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혹시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남들은 나의 시선을 어떻게 보고 있지 않나. 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리더는 겸양과 겸손과 이런 나눔의 문화를 가질 수 있는 진짜 리더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자의 5가지 덕목 중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자, 노자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죠. 최고의 리더는 궁극적으로 리더가 필요치 않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진짜 그런 거예요. 리더는 그래서 외롭습니다. 리더는 또 고독과 싸워야 됩니다. 정말 그런 부분 속을 내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런 무게감과 그런 수많은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리더로서는 갖추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미달이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 대표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생각의 가치, 변화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 역할을 해드려서 그런 생각의 변화가 아니면은 그런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다시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 판단. 이러면은 저는 무척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항상 변화되지 않으면은 물은 머물러 있으면 항상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흘러야 돼요. 그리고 또한 권오정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한 곳에 격차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뒤따라오지 못할도록 완벽하게 개선을 하고 최선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인생도 그런 거죠. 어차피 사는 인생 내가 주인공답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2인자가 아닌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는 거죠. 한번 해봐라.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라. 그렇지도 않으면서 뒷말 하지 말라. 남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밤새 고생하고 노력하고 또한 노력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투자해. 또 멘토를 만나. 그 삶 속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자극을 받아서 또 재투자하고 노력하고 어느 순간에 내 스스로가 타인이 보는 눈높이에 변화되어 있는 모습에 그런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 대표님들은 분명히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깨어있고 자각을 갖고 있으셔요. 그래서 이런 긍정의 아이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가 사랑하는 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최고의 천년 기업으로 만들어 봐야죠. 이제는 기업가 정신의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의 그런 나의 뿐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업가로서 변신도 해야 되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 리더자로서 탄생을 하셔야 돼요. 폭넓은 세계가 정말 내 시야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저만의 이런 마인드를 자꾸 가지고 행동을 하십시오. 왜? 저는 CEO다. 나는 기업가다. 나는 회장이다. 그런 마인드에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벌써 거시적으로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나보다 더 높은 이상향을 보고 큰 세계를 볼 줄 아는 능력,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래서 그런 마인드 강화를 위해서 스스로가 늘 자극 주십시오. 명검은 어떻게 탄생됩니까? 명검은 수많은 두들김과 그런 찬물에 들어가서 또 나와서 두들겨 맞고 그런 담금질을 통해서 명검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런 명검이 탄생되기 위해서 그 마인드, 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고의 폭을 넓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년기업의 리더십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도 이제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인생의 한 부분. 지금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한다는 의식을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이제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상품을 개발하고 농사를 짓고 대한민국에 먹거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먹거리 속에 정말 나의 철학과 이런 나의 영혼이 묻혀져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을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나만의 표현법. 요즘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렇게 많이 소통이 되고 또한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품질이 최고인 거, 디자인 좋은 거, 이런 서비스 정신이 좋은 거, 이런 부분도 지금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변화되고 있는 추세는 어떤지 아십니까? 거기에 맞는 엄청난 지식이 동원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상품화의 이미지 메이킹. 포장도 이쁘게 하고 상품의 값어치 있도록 품질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간미까지 포함이 되면 최고의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리더의 추세가 자꾸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흐름이 변하듯이 똑같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절대적으로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죠.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 자꾸 노력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러 자꾸 다니십시오. 제가 어디까지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내 주변에 내 가족이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천년기업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님들은 정말 저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주인공이든 내가 회장이든 세계를 내가 호령할 수 있는 이 제품으로서 한번 당당하게 크게 갈 수 있는, 각인될 수 있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시고 내가 정말 이 수박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입을 정말 즐겁게 해줄 거야. 정말 우리나라 대형 백화점에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품질 좋은 수박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런 철저하고 완벽한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계십시오. 막연하게 그런 사고로보다는 이제는 그런 이미지와 지식과 풍부한 이미지를, 인간미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가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해요. 감동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집중을 하십시오. 몰입하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몰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 남들은 저렇게 하더라. 따라 해볼까? 이미 생각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벌써 저의 생각의 아이템이 집중력을 못 하다 보면은 이제는 품질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정심을 잃지 마십시오. 늘 같은 마음, 최선을 다하고 내 위치에서 그 공간에서 정말 아름드리 멋있는 인생을 그 자체를 갖고 살아보십시오. 최고 경영자의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결단력과 자신감을 유지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분명히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제가 A, B, C를 선택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시기점이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선택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생각의 깊이와 저 스스로가 정말 올바른 판단이 할 수 있도록 저만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셔야 돼요. 그 여파가 한 번 잘못했을 때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했던 통제 가능한 그런 영향력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성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천년기업 마인드로 만들기 위한 나의 인생의 결단인 거죠. 한 번 결단하고 도전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한 번 해보십시오. 남들이 이렇더라 해놓고 마음들이 변해갖고 또 이렇게 해보고, 이미 그것은 후발주자들입니다. 제가 그랬죠. 선도력 있게 행동하시라고. 먼저 선점을 하셔야 돼요. 떨리면 떨린 대로 가시고요. 거기에서 떨리면 떨린 대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저도 언젠간 떨리지 않는 강인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 도전 속에 천년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만의 배수진을 치십시오. 저만의 성역,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튼튼한 성역을 만들어 보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지인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내 마인드를 각인시키고 내 행동화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인드야 철저하게 어떻게 내 스스로가 변해지고, 그리고 내 마인드가 어떻게 변해야지만이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 천년기업을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 대표님, 지금 영농일지 쓰고 계십니까? 제 스스로 블로그 만들고 쓰고 계십니까? 혹시나 바쁘시더라도 인터넷 사용해서 이런 저의 브랜드, 농원, 그런 부분들 수박에 그런 타켓을 만들어서 노출시키고 있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3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났던 게 바로 정보화죠. 1차가 우리 산업혁명이 바로 뭐예요? 증기에 의해서 발전이 됐고, 2차는 전기에 의해서 발전이 됐어요. 3차는 바로 이런 정보력, 인터넷에 의해서 이렇게 발달이 된 거예요. 인터넷은 뭐예요? 모든 게 정보력에서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공통화시키고 하나하나 시켜버렸죠. 지금은 4차 산업은 뭐예요? 이제 나오는 게. 그 스마트, 바로 AI, 인공지능이에요. 기계에다가 지능을 넣어서 기계가 판단할수록 만드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농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어떠세요? 스스로 손의 대가 땀으로써를 많이 이루고 있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기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조력만 받고 있죠.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내려가고 온도 조절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대표님들 이런 영농일지를 꼭 작성하셔가지고 그것을 내 블로그에 올리고 나만의 했던 그런 부분들을 바이블을 만들어 보십시오. 책을 만들어 나중에는 저희 수필집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제 자식들에게, 후세들에게 하나씩 물려주세요. 이게 제 인생에서 문수화시키는 행동력인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프리노트 하시는 거 쉬워요. 내가 지금 보고 판단했던 그게 정답이에요. 그걸 그대로 쓰고 그걸 그대로 남겨놓으세요. 기록물로 위해서. 이게 최고의 나중에는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들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했던 이런 부분들, 내가 잘했던 모습들 사진을 자꾸 찍어서 비전화시켜서 블로그에 타켓에 꼭 올려놓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휴대폰 안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허수아비에게 딱 물어봤어요. 참새가 딱 날아갑니다. 참새야, 저 허수아비가 딱 두 개가 서 있는데 저건 사람일까 허수아비일까 딱 말을 해요. 근데 참새 딱 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건 허수아비야. 왜? 그러니까 고개를 안 숙여 있잖아.
고개를 안 숙이고 있잖아. 휴대폰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더라도 휴대폰 보고 있고, 집에 자서라도 휴대폰 보고 있고, 모든 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수많은 공간 속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는 적극 활용해라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신산업병이야, 그게. 목디스크 오는 게. 그쵸?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사용할 줄 아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진 작업해서 올려요. 문서화시켜서.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멘토링, 저만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자를 같이 찾아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명품 수박 아카데미에서 우리 성문호 박사님 계시지만 그런 조력도 받고,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듣고 막 떡떡 하지 말고, 저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까? 엉뚱한 질문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장인 거예요. 세계를 이렇게 휘잡고 세계를 이렇게 크게 만들고 우주까지 가게 됐던 것은 엉뚱한 질문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엉뚱한 질문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질문해도 될까요? 그건 질문 자체가 벌써 아니라 그랬죠.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엉뚱한 질문을 해도 그게 바로 창의가 되고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수박은 맨날 동그래야 돼? 바나나처럼 짧고 이렇게 쉽게 까서 먹으면 안 돼? 조그만 수박 나와가지고 이렇게 칼로 깎아서 먹는 것처럼, 그런 참신한 아이들이 바로 그런 창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저의 인간의 뇌가 지금 13%까지 쓸 수 없다. 그럼 나머지 우리 86% 뇌는 휴먼기야. 그것을 자꾸 써라 했잖아요. 개발해내고 내가 만들어내고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벤치마킹 해보고, 또 이건 아니니까 또 새롭게 개발해내보고, 그런 것을 자꾸 두뇌를 써가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DNA를 제 스스로가 만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책 많이 보시죠?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이 하려고요. 그래, 감사합니다. 정말 책 많이 보셔요. 전문서적 정말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 꼭 한 권, 두 권 이렇게 읽으셔가지고 그게 정답이라고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식은요, 지혜가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권, 두 권의 책을 갖고 지식이라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이것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틀림도 옳다고 내가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지혜스러우려면 이렇게 광역적으로 커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필요한 것도 서적들 구해서 읽어보고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철학을 심어놓고 그 속에 저만의 지혜를 개발을 해내셔야 돼요. 그게 천년기업의 마인드에 그나큰 성장하기 위한 조건들이, 또 그렇게 하셔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책 많이 읽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주 세미나 참석하시는 거 있으시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새로운 발견입니다. 이런 터닝 포인트, 저의 변환점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꾸 많이 다니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학습 커뮤니티는 현재 지금 우리 이렇게 뭐 고창반, 뭐 정읍반, 뭐 전주반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혹시 하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와 생각이 같으신 분, 아니면은 새로운 것을 접목시키기 위한 부분들의 이런 학습 커뮤니티, 즉 소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지역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한 분씩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렇게 오늘은 1인 강사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구나, 이런 참신한 아이템을 갖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상품이 되는 그 부분도 접목시켜 보십시오. 성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저는 행동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럼으로써 천년 기업들이 탄생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리더들이 해야 될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CEO입니다. 이제는 회장님이셔요. 그런 마인드 안 갖고 계시나요? 거시적으로 크게 갖고 계십시오. 정말로 크게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천년기업 CEO다, 나는 회장이면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정말 자신을 이제는 똑바로 알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한번 포장해보고요. 그리고 자신을 이제는 당당하게 표현 한번 해보고 팔아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자신에게 뭐예요? 진실하라. 자신에게 뭐라고요? 진실하라. 진실해 보십시오. 자신은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에게 이제는 나답다. 내 인생의 이런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는 떳떳하게 표현을 해보시고 사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는 나의 인생, 나의 비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 5년 후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저는 5년 후에. 지금 5년 후면은 2024년인가요? 네, 2024년도에 저의 모습. 자,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에 있습니다. 영광에요? 네. 오, 영광? 네. 네. 거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대표님은? 농사를 짓고 있을 것 같아요. 농사요? 네. 가장 급한 일이 뭘까요, 그러면 그때? 그때 네, 가장 급한 일. 네. 가장 급한 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농사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네. 살아가고 있는. 농사의 가치를 갖고 계속 추구를 하고 계시겠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그 일을 지금 반복해서 똑같이 하신다는 거네요. 네. 그러나 이제 3년과 5년의 차이는 확연히 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3년과 5년의 차이의 변화를 지금 어떻게 마인드를 강화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 한번 그려보셨을까? 나의 인생의 나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 3년, 5년 후의 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저는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5년 후에는 저는 스페인 가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플라멩코를 딱 주면서 와인 한 잔 딱 마시면서 말이야 인생을 논하고 싶어. 왜? 그런 인생에 있어서는 값어치가 있어. 저도 꿈꿨던 게 새로운 꿈을 도전해서 가봤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나는 내 인생 여행을 할 거야. 왜? 늘 똑같은 모습에서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성장이 되지 않고 변화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내 처해 있는 공간 속에서 이탈할 줄 아셔야 돼. 한 번씩 벗어나 보면 새로운 문화가 보이고 환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행을 말씀을 드렸죠. 여행을 통해 보시면 어떤 세계가 보인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대표님, 10년의 저희 모습은 어떻습니까? 봉사를 하지 않을까. 봉사, 와, 봉사. 어디에서 봉사를 하고 있을까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베풀고 사는 그런 봉사.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대표님께. 진짜 그래요. 와우. 저의 미래에 이런 내다볼 수 있는 우리 광안의 누이, 우리 인간 갖고 있을까요? 예측만 할 수 있고 그럴 것이라면 판단만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라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나의 꿈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으면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성장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보시고 표현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당당하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저와 스스로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 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막연함보다 목표를 세워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삶의 비전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내 삶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만의 프로젝트를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앞에 나와서 저의 연도에 만들어낼 첫 번째 프로젝트 1번은 가장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자, 최고의 명품 수박을 만들겠다. 어떻게 만들어요? 2021년까지 저는 새로운 차별화된 수박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농산품 품질원에 개발을 의뢰를 해서 이 물건을 만들어내겠다. 예를 들은 거예요. 이쪽은 잘 모르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 물건을 가지고 제가 약 100동의 비닐하우스를 재배를 해서 백화점에 전속 납품을 하겠다. 제 3 프로젝트는
이걸 가지고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꿈을 꾸겠다. 즉 뭐예요? 이런 마인드가 깨어있고 크게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제가 행동력의 실천이 따라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져야지만이 제가 비전을 설명할 수도 있고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꿈은 막연하게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와 땀, 남들보다 더 선도력 있고 차별화된 부분들을 접근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의 꿈과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제는 과감하게 써서요. 어느 순간에 회장님 참 멋진 수박, 참 명품 수박 잘 만들으셨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강연 한번 해주십시오. 할 때 저만의 노하우, 내 인생에 살았던 경험, 지식을 포함을 해서 이 지혜스러움을 갖고 여기서 당당하게 강연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드셔야 하는 거지. 이게 인생입니다. 최고의 명품 수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우리만이 간직하는 꿈이고 비전이고 인생인 거죠. 최고가 돼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당당하게 저를 아시라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표현해 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저지른 잘못은 뭐라고 합니까? 자만과 자기를 위해 변명하는 거야. 나 바빴어. 오늘은 결심을 했는데 내일 딱 뒤돌아보니까 친구가 대포 한 잔 먹으러 가자 그래. 그래, 약해서 가버리네. 항상 그저 그렇고 사는 거죠, 그러면은. 그죠? 저의 인생에 결단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의 행동력에 반드시 나오게끔 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써라 그랬죠. 써서 붙여놓으시고 그것을 자꾸 읽어보십시오. 뇌에서는요, 그걸 절대 안 까먹어요, 이제. 아, 그래. 이때는 내가 뭐 해야겠구나. 그런 스스로의 자각력이 탄생될 수 있도록 자꾸 읽어보시고 써서 기록해 놓으십시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행동하고 지금 틀리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요, 잘못된 시도도 없어요. 뭐 때문에요? 경험한 시도만 있고요, 배우는 시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시도는 시작과 도전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과 도전. 지금 try now. 어떻게 해요? 우리 대표님들이 이야기했던 열정과 뭘로요? 자신감으로. 무엇과 무엇으로요? 열정과 자신감. 열정과 자신감 있으십니까? 예. 인생 이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예.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시겠죠? 예. 네, 도전해 보십시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보이는 키팅 교수가 우리 이런 말을 하죠. 바로 이야기했던 try now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학, 기술, 수학 이런 부분들은 살아가는데 방법이야. 그런데 시나 낭만, 아름다움, 배품 이런 부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로 목적이야.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정말 따뜻한 가슴 서로 공유하고 내 뜨거운 피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명품 아카데미 정말 12기 대표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을 충실했냐 하면서 까르페 디엠 하잖아요. 그죠? 오늘 까르페 디엠 하시겠습니까? 충실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좋았습니다. 저도 우리 대표님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의 마인드까지 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지금 실천하지 않고 지금 노력하지 않고 지금 각오를 세우지 않으면 내일이면 또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열정과 자신감으로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또 도전하고 나만의 아름다운 선을 갖고 정말 나답게 나의 주체력, 정말 고유한 인식을 갖고 세상을 나 주인공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